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16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미국장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장은요,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. S&P하고 나스닥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. S&P 1%, 나스닥 뭐 1.3% 이렇게 올랐어요. 그래서 어제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거 일단 팔아버렸습니다. 이 사실 그 강세장 마인드로 이익을 길게 갖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데 막상 이익을 그냥 뭐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도 또 저의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매매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어제 일단 왜 팔았냐면요. 솔직히 뭐 지금 내일도 더 오르고 모레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성급하게 빨리 팔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왜 팔았냐면은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그 나스닥 지수하고 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더라. 그래서 뭐 나스닥이 다 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저항에 한번 걸리긴 걸렸어요. 일단 저항에 한번 걸리긴 걸렸어. 여기 분홍색 선 방금 끄은 거 보이시죠?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던 요 저항대, 요게 언제냐면 9월 12일, 9월 19일 날 만들어놨던 저항에다가 일단은 뭐 들이댔기 때문에 어제 한 밤 12시 정도 돼가지고 일단 싹 팔아버렸습니다. 수익은 조금 났고 글쎄요, 뭐 요즘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뭐 무시하고 그냥 바로 오늘도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가 한 번 더 올라봐야 요 위에 전고점이라는 7월달 고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 자리도 있고 해서 일단은 팔았어요. 그냥 팔았어. 솔직히 좀 이번에 그 반도체 지수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좀 매수가가 좀 타이밍을 잘못 잡아갖고 매수가가 좀 비싸서 좀 빨리 팔아먹은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쯤 왔으면 한번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나왔습니다. 더 싸게 잡든가 아니면은 뭐 또 기다렸다가 다른 거 국제유가고 금이고 은이고 뭐 할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. 물론 S&P는 모양이 좀 달라요. S&P는 뭐 아직 그 전고점대까지는 아직 뭐 한 1% 가량 더 남아 있기도 하고, 그래서 S&P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, 일단은 뭐 나스닥은 당장 그 눈에 보이는 자리에 일단 한번 걸렸고, 그리고 그 바로 위에 1% 위에 또 하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싸해서 팔았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어제 팔았어야 될 이유는 굳이 없다고 봐요. 오늘 저녁도 왜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냥 근데 어제 팔았습니다. 뭐 제가 매수할 때도부터 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타이밍이 좀 거시기해서 매수가가 좋지 않아서 아무튼 뭐 그랬고 미국장 얘기는 그만하고 미국장 얘기는 뭐 충분히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그죠? 한국장은 그로 인해서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아침 현재 9시 20분쯤 흘러가고 있는데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아침 9시 24분입니다. 현재 뭐 잘 오르고 있네요. 오늘 우리나라 장 이슈가 있죠. 오늘 금통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보통 뭐 10시나 10시 반 뭐 요 정도쯤에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가만히 있다가 그 HTS의 왜 속보창 있죠? 속보창 이렇게 딱 보다가 여기 속보 해가지고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니 뭐 이런 뉴스가 뭐 이 금리 인하니 동결이니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. 그거 뭐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10시나 10시 반 사이쯤 보통 그 금리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장 오르는 게 조금 좀 건전하지 못하게 너무 갭을 많이 만들면서 듬성듬성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오늘 이렇게 올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의 뭐 전고점도 S&P 전고점도 1%, 나스닥도 지금 꺾이거나 아니면 올라봐야 1%더 오르고 꺾이는 거라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아마 오늘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한 10시 뭐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면은
이때 아마 한국은행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 말씀드렸죠. 한국은행 그 금통위라는 그 뉴스는 금통위 발표 30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해서 그 약간 뭐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영향력이 미치고 만다라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딱 아무튼 그런 겁니다. 딱 그런 거예요. 아마 오늘 지금 9시 반인데 선물이 지금 전고점이 78.4인데 78까지 선물이 78.4가 고점인데 78.4가 고점인데 78까지 지금 바싹 갖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어쩌면 금통위 결과 이후로 이 윗꼬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. 아무튼 뭐 한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한국장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요. 그 금통위 결과 지켜보자.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든 말든 뭐 사실 주식쟁이들은 딱히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그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뉴스들, 뭐 중요한 뉴스라기보다는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 뭐 IMF가 그 어제 오늘 뭐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건데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더 낮췄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1년 반 동안 팔아먹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. 다 아는 내용. 올해는 성장이 아무래도 둔화되겠군 이라는 거를 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현재 그래서 선물이 278인 거고 코스피가 요즘 얼마입니까? 코스피가 요즘 그래서 2089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요즘 중요한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. 일단 중국 쪽이 좀 중요합니다. 중국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신흥국 증시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여는 동시에 시작을 했던 그 열자마자 했던 얘기가 중국 주식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도 요즘 그 미중 무역 협상 뭐 스몰 딜 타결 이런 내용이 나온 뒤로 위안화를 안 봤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안화가 스몰 딜 뉴스 나온 뒤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이게 강세입니다. 이 빠지는 게 강세죠.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다시 이제 7위안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이제 또 쾌재를 불러야 되는 거고 아싸 이러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지금 뭐 강세 흐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흐름이 너무 좀 과해요. 우리나라 주식도 좀 과하게 올랐고 미국 주식도 좀 단기간에 너무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다 신난다 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확 사버려 가지고 좀 너무 요즘 과하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오밀조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듬성 올라가니까 매물대가 많이 비고 아무래도 좀 다음번에 지수가 빠진다면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듬성듬성 오르고 있습니다. 위안화도 그렇죠. 뭐 강세 아무튼 며칠간 진행이 됐는데 너무 좀 강세 폭이 세서 보시다시피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 버렸네요. 조금 하면서 조심할 때입니다. 그죠? 미국 저기 뭐 주식이고 뭐고 기존의 흐름들 위안화 강세, 신흥국 주식 강세, 뭐 반도체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패키지로 이번 주에 너무 강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뭐 위안화 환율이 꺾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그죠?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. 이게 이제 어떤 그 환율 협정, 뭐 환율 협상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위안화 강세로 7위안 밑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인 강세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아직 그런 협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눈치 보는 모습. 그리고 저기 중국 쪽에서 요즘에 그 봐야 될 만한 내용이요. 제가 그때 언급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.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뉴스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.
왜냐면 이런 이슈들이 사실상 중국 주식의 상승 타이밍을 언제 할 거냐를 이런 뉴스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잘 보셔야 됩니다. 중국 외자 100% 은행 설립 허용, 그죠? 이 금융개혁의 일환입니다. 금융개혁의 일환. 실제로 사실 뭐 이미 지난 소식이긴 한데,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 리커창 총리가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개방안을 제법 강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2021년 개방 뭐 이랬는데,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중국 금융시장 개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 직접 투자하실 분들, 궁금하신 분들은 그 구체적인 세부 사안들, 몇 월에 뭐 개방이고, 몇 월에 뭐 개방이고, 몇 월에 뭐 개방이고, 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7월 달에 리커창 총리의 연설 내용에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. 찾아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즘 이 중국 시장에 부는 요즘 이 글로벌한 이 자금 시장의 핫 이슈가 뭐냐면은 중국이에요, 중국. 중국의 버블을 만들려고 이 글로벌 돈들, 이 글로벌 유동성들이, 글로벌 세력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짓들이 바로 뭐냐면은 뭐 중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뭐 ETF를 뭐 늘린다든가, 아니면은 뭐 신흥국 지수 있죠.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뭐 이미 이렇게 늘려놓은 거라든가, 또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그 채권 지수에서도 글로벌 채권 지수에도 중국 채권을 지금 집어넣어서 반영을 한다라는 뉴스가 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글로벌 채권 지수에 중국 채권을 집어넣는다라는 얘기가 결국 중국 시장에 버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. 중국에 대규모 달러가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미리 밑밥을 막 살살 깔아놓는 겁니다. 주식이건 채권이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 뭐 상해 종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중국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뭐 보시다시피 2990이네요. 그래서 좀 올랐네. 좀 오르긴 올랐는데,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중국 주식이 주봉인데요. 이게 그렇게 뭐 어떤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횡보죠, 횡보. 횡보인데 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횡보, 이 월봉입니다. 이미 일단 급락은 끝났고요. 바닥 테스트는, 중국 주식 바닥 테스트는 끝났고, 이제는 어떠한 그런 지금 중국에 이 달러가 들어오기 위한 준비들 깔아놓고, 이제 주식시장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많이 오르려고 이평선 옆으로 싹 수렴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. 큰 손들이 슬슬슬슬 위로 많이 올리지는 않고 슬슬슬슬 매집하는 모습이 지금 몇 달째 나타나고 있죠. 몇 달째. 그래서 중국 주식 아무튼 뭐 오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아무튼 좀 주목하고 계시고요. 중국 주식이 오를 때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오를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오르는 그런 핫해지는 타이밍은 비슷할 건데, 아무튼 중국 주식이 옆으로 기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큰 틀로 보면 요 며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전고점 돌파는 못하고 있는 뭐 그런 박스권의 모습이다 하고 크게 말하면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뭐 당분간 갇혀 있지 않습니까?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, 내용은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, 아무튼 뭐 지금 9시 반인데요. 10시쯤 되면은 10시 좀 넘어가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나올 거고요.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출렁출렁 하는 것들 한번 분봉 켜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. 16일 이슈와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